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일요일에 아들과 커스코를 갔는데요. 아니, 무슨 날인가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빈 곳을 찾아서 뱅글뱅글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아들이 엄마 저기! 재빠르게 아들이 가르치는 쪽으로 주차를 하면서 아싸 명당! 앞에서 세 번째 자리였거든요. 커스코 입구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죠. 엄마, 명당이 뭐야? 대박, 그런 뜻이야? 아, 명당은 아주 좋은 자리라는 뜻이야. 커스코 입구에서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주차를 했잖아. 우리는 주차 자리 찾을 때 명당 자리라는 말 참 많이 쓰죠.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쪽,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엔 커다란 나무 밑에 그늘이 있는 주차 자리, 또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 등등이요. 그 명당을 차지하려고 돌고 또 돌고. 낚시터에서도 물고기가 잘 잡히는 명당이 있다죠. 낚시 광인 저희 형부도 늘 가던 곳에 가면 항상 같은 자리로 가는데 최근에 몇 번은 그 자리에 글쎄 누군가 벌써 낚시를 하고 있어서 명당인 것이 소문난 것 같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빨리 다른 명당을 찾아야 하는데 하면서요. 카지노의 슬롯머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 매주 땡기러 가시는데요. 늘 잘 터진다고 생각하시는 명당으로 가세요. 아마도 한 번이라도 어느 기계에서 좀 큰 재미를 봤다면 그 후 계속 잃게 되더라도 다른 날 또 그곳을 찾으면 일단 그 기계를 찾는 게 사람의 심리 같아요. 영화관에서도 제일 잘 보이는 명당 자리가 있어요. 앞에 사람 없는 자리. 복불복이죠 뭐. 비행기 안에서 명당은 어디일까요? 물론 퍼스트 클래스겠지만 일반석일 때는 명당은 제 생각은 다리를 쭉 필 수 있는 맨 앞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비행기 착륙 후 제일 빨리 나갈 수 있고요. 멋진 레스토랑에서도 뷰가 좋은 자리가 명당이겠죠? 어떤 명당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강원도 삼척에는 조선 태조의 5대조 양무장군 묘인 준경묘가 있는데요. 천하 명당으로 알려져 있어요. 5대 조부라면 고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까마득한 조상이죠. 서기 1231년 이양무가 죽자 아들이 명당 자리를 찾아 나섰답니다. 그런데 어떤 도승이 길을 지나며 저곳에 묘를 쓰면 5대 후에 임금이 나겠소 라고 중얼거렸는데 이 소문을 아들이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혼잣말이 어떻게 소문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효심이 깊은 아들은 고승을 찾아갔어요. 5대조 후손의 성공을 바라며 고승과의 협상 끝에 명당 자리를 얻어 장사 지냈다는 것이죠. 천하 명당에 묻힌 덕으로 161년이 지나 서기 1392년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했어요. 역시 왕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죠? 161년 전부터 준비한 셈이니 말이에요. 물론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준경묘의 위치를 정확히 정비한 것은 조선의 26대 임금 고종이에요. 1899년이 되어 나라가 거의 망할 때가 되어서야 묘자리 위치를 겨우 찾아냈다는 것이죠. 아니, 후손을 왕으로 만들어준 조상님의 묘가 아닌가요? 그런데 668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풀을 깎고 비석을 세웠다니 참 무심한 후손입니다. 명당은 풍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좋은 땅은 비싼 강남 땅이 아니라 마실 물이 풍부하고 추운 바람을 막으면 그게 좋은 땅이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입니다. 살기 좋아야 명당이죠.
묫자리를 잘못 쓰면 후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미신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덕분에 조선 팔도의 경치 좋은 곳마다 온통 무덤 천지라면서요.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죽은 자를 산에 장사 지내면 그 유해가 땅의 기운을 받고 그 여음이 자손에게 전해져서 마치 나무 뿌리가 땅의 기운을 받아 꽃과 열매가 번성하는 것과 같다는 것인데, 그러나 아들이라면 혹 그 길을 받을 수 있겠지만 후손까지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비판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묫자리를 잘 써서 후손이 잘 된 케이스보다는 후손이 잘 되어서 조상을 좋은 곳으로 이장한 케이스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명당일까요? 지구의 수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야말로 세계 최고의 명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풍수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전 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모양임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왜 명당인지 따져볼까요? 세계 지도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가 위치한 경도를 기준해서 그 기점을 잘라 평면으로 펼쳐 보인 세계 공용의 지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죠. 우리 한반도를 중심에 두고 남양을 했을 때 왼편으로는 일본이 바짝 감싸주어 내청용 역할을 해주고, 그 밖으로 멀리 남북 아메리카 대륙이 외청용 역할을 단단히 해주고 있어요. 우측으로는 중국 내륙에서 저 싱가포르까지 대한민국 전체를 감싸며 내백호 역할을 해주고, 밖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외백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크게 볼 때 왼쪽에는 좌청룡인 미국이 있고 오른쪽에는 우백호인 중국이 위치해 있는데, 이 두 거대 강국이 대한민국을 감싸고 받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은 상당 기간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전 세계에 그 힘을 과시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일어나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갖추게 되었으니 이 두 나라가 대한민국을 사이에 두고 용호상박 관계를 이루게 된 것이에요. 중국에 대해서는 전에 어른들이 중국을 잠자는 호랑이라고 한 것도 이에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이에요. 또한 지구 전체에 조정산인 곤륜산이 중국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풍수에서는 전 세계의 조산이 모두 곤륜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거든요. 곤륜산은 팔방으로 가지를 뻗어나갔는데 그중 북동쪽으로 뻗어나온 산맥이 압록과 황하 사이에 이어져 한반도의 백두산을 일으켰으니 이 백두산이 바로 우리나라의 주산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밑으로 나지막한 대륙 호주가 안산의 역할을 맡고 있으니 한반도 전체를 두고 사신사, 북현무, 남주작, 좌청룡, 우백호를 모두 다 갖춘 셈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바람막이는 주변국들이 사신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지만, 풍수에서는 바람 못지않게 물도 매우 중요시하잖아요. 특히 물이 빠져나가는 파구는 풍수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수세는 동해에서 남쪽으로 나라 전체를 둘러싸면서 흘러 제주도를 지나 대만과 중국 내륙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죠. 물은 구불구불 천천히 흘러나가야 좋은 건데,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쪽에서 대만까지는 크고 작은 섬들이 많아서 자연적으로 유속을 느리게 하고 있으니 수세 역시 풍수적으로 길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네요. 우리나라는 태초부터 산이 아름답고 물이 맑아 금수강산이라고 불려왔죠. 아름다운 산수와 더불어 천기와 지지가 잘 조화된 한반도야말로 세계 제1의 명당입니다.
이러한 땅에서 자란 우리 농산물은 맛과 영양가 면에서도 탁월할 뿐 아니라 특히 자생, 산야초는 그 약효가 뛰어나 지구촌 어디를 가나 명품 대접을 받는데요. 우리나라의 과거를 보면 신라 천년의 역사와 더불어 고려와 조선의 천년에서 증명하듯 이렇게 긴 왕조의 역사를 가진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우리는 세계적인 명당의 자리에서 태어난 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 같아요. 저는요, 명당 자리 하면 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 초등학교 땐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그땐 겨울에 교실에서 난로를 피웠었거든요. 한겨울에 난로 바로 옆자리는 얼굴이 벌겋게 익어버리는 피하고 싶은 자리였었고 난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창가 쪽 자리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너무 추운 자리였었고요. 난로 옆 분단을 지나 그 다음 분단줄이 명당이었죠. 하지만 그 중앙은 선생님의 시선을 잘 받는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저에게 교실 안에서의 명당은 딴짓하기 딱 좋은 자리. 친구와 쪽지를 주고받아도 선생님에게 잘 안 걸리는 자리였어요. 또 선생님 눈에 잘 안 띄어서 문제 풀어보라고 시키지 않는 자리가 저에겐 최고의 명당이었습니다. 그럼 사무실은 어떨까요? 한국에서 직장인이 사무실 명당 자리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거를 보니까 1위는 가장 안쪽 구석진 자리, 일명 사각지대예요. 이어 상사와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 또 창가 쪽 자리, 냉난방 기구와 가까운 자리, 테이블 옆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 순이었어요. 사무실 내 가장 나쁜 자리로는 상사와 가장 가까운 자리가 1위에 올랐는데요. 이건 정말 최악이죠. 이어 출입구 바로 앞자리, 화장실 입구 쪽 자리, 복사기, 팩스 등 공동 사무기기 옆자리, 테이블 옆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 순이었어요. 누구에겐 명당 자리인데 누구에겐 가장 싫은 자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단연 상사와의 거리가 제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집을 구할 때도 남양집을 선호하기도 하고 수맥이 어쩌고 풍수지리를 따지기도 하고 지금 살고 계신 집은 명당인가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혀 명당과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햇빛이 별로 안 들거든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어릴 때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은 재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집 뒤로 집을 감싸듯 물이 흐르고 있어야 좋다. 도로변에는 살개가 있어서 도로변에 집을 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내 집에서 식구들 무탈하고 화목하면 그곳이 바로 명당 아닌가요? 좋은 땅이란 무엇일까요? 8대에 걸쳐 정승이 나고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임금이 배출된 자리를 말하는 걸까요? 그런 땅은 정말 존재할까요? 한마디로 그런 좋은 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술법이 있다면 당대 풍수계 최고수들을 모아 묘토를 잡은 고려와 조선 왕조가 어떻게 그런 지방꼴이 날 수 있으며 나라를 망쳐버렸겠어요? 풍수가 진정 중시하는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땅은 그저 무대일 뿐이죠. 그 위에서 이뤄지는 역사는 각본이고 사람은 배우예요. 하지만 좋은 무대를 차지했더라도 시덥지 않은 배우가 나쁜 각본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좋은 연극이 나올 수 없겠죠. 중요한 것은 그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와 역사의식 아닐까요? 삼풍백화점 참사는 땅의 잘못이 아니에요. 망월동의 한은 망월동을 옮겨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8.15 죄인들은 전직 대통령의 연희동 집이나 선산을 옮긴다고 될 일이 아니죠.
영월에 가면 오선정이란 정자 옆에 바위 틈새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명이 자랄 것 같지 않은 나쁜 땅인 바위에서도 생명이 자란 거예요. 땅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나무 대신 사람을 대입시키면 풍수의 정의가 나올 수 있는데 결국 좋은 땅이란 없는 셈이에요. 좋은 땅, 나쁜 땅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맞는 땅, 맞지 않는 땅을 가리는 우리 선조들의 땅에 관한 지혜가 바로 풍수입니다. 결국 명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쁜 생각, 예쁜 행동을 하면 내가 가는 어느 곳인들 명당이 아니겠어요? 지금 워싱턴 윤준혜를 즐겁게 청취하시는 그곳이 바로 명당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